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보람의 전투기 완성이 임박한 가운데 카이가 내부 무장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7월 말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카이는 내부 무장창에서 2000파운드급의 폭탄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적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 정도만 탑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에서 가장 무거운 폭탄까지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0파운드급은 벙커버스터 능력을 보유한 가장 무거운 폭탄으로 보람의 전투기에서 2발의 대형 폭탄을 적재할 경우에 F-35 전투기와 비슷한 폭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외 수출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카이는 해외 수출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무장창을 재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에 마련된 공간을 효율화하고 확장해 F-35 전투기보다 동체가 얇은 상황에서도 2000파운드급 폭탄 적재까지 완성할 경우에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람의 전투기는 공대공 무장을 우선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블록 2형에서 공대지 무장 통합을 완성하고 블록 3형에서 내부 무장창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최된 세미나에서 카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내부 무장창을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00파운드급의 폭탄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이 대한민국에서 도입해 실전 배치해서 성능을 입증한 KGGB 유도폭탄이 500파운드급 멍텅구리 항공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보다 4배 이상 무거운 폭탄까지 내부 무장창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추가로 갖추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0파운드는) 약 900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벙커버스터 포탄의 경우에는 지하 3m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다양한 위력의 폭탄을 개발할 수 있으며 장공지 미사일 등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용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1톤 정도의 무장으로 개발될 것으로 알려져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공대지 정밀 타격과 장거리 공격무기 운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내부 무장창 운용 능력으로 블록 1형에서 마련된 공간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동체 재설계를 통해 이러한 개량 사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자체 디자인과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조 문제로 어려웠던 내부 무장창의 공간 획득에 가능한 수준까지 동체 제작 기술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람의 전투기 생산 과정에서 알려진 내부 무장창 공간은 기존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하부에 장착되는 공간 외에 내부에도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후에 블랙3형에서 활성화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유도하는 빈 공간이 좌우로 커다랗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체 하부에 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체의 강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F-35 스텔스 전투기와 달리 중앙 동체의 두께가 얇아 보람의 전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항공폭탄의 최대치는 1000파운드급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와 엔진 등이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는 3개로 분리되어 조립되는 동체 구조물 또한 개발이 어려운 첨단 기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하고 있는 칸 전투기가 엔진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행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대형 동체로 만들어지면서 고기동이 필요한 비행을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아직까지 동체 설계 기술이 부족할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터키가 칸 전투기에서 기존에 운영되는 대형 항공 무장까지 내부 무장창에서 적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부 무장창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보람의보다 큰 덩치로 인해서 기체 강성을 확보하는데 내부 무장창이 대형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시험 비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내부 무장창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공중전에서 충돌하면서 4세대 전투기인 라팔이 격추당하고 있으며 구형 전투기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가 수-57 전투기 도입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보람의 전투기가 내부 무장창을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보람의 전투기 블록 1형 동체를 개발하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흡입구 유도로 바로 밑에
동체 하부까지 단면에서 절반 이상을 내부 무장창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계획을 성공한 것으로 보여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라매 전투기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영상에서 이미 커진 내부 무장창 모습이 공개되었지만 당시에는 동체 좌우로 가로지르는 지지대가 크게 자리하면서 내부 무장창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라매 전투기 6대를 완성해 3년간 시험 비행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기체가 받는 하중과 응력, 비행 시 G값에 영향이 미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해 기체 강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내부 무장창에 대한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는 보라매를 생산할 때부터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내부 무장창이 들어설 공간의 지지대를 구성해 기체 강성을 확보하는 과할 정도로 튼튼한 설계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보라매 전투기가 2000회 이상 시험 비행하는 과정에서 기체 강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통해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전체 사업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할 정도로 안전한 기체를 완성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1300여 회 이상의 각종 시험 비행을 소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극한 기동 시험까지 자유자재로 구현해도 기체에 가해지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산형 기체에서 개량된 설계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형에 대한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동체를 구성하는 섹션에 대한 구조물을 변경해 제작했고 중앙동체 하부에 구성되는 강성 프레임을 변경하면서 내부의 큰 공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전에도 카이가 보라매 전투기 시제기를 조립하는 영상에서 내부 무장창의 강성 구조물이 가로로 설치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3년의 시험 비행으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물을 재설계하면서 대형 지지대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이중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대형 폭탄이 내부 깊숙한 곳에 2발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무장창 도어 안쪽에 좌우 한 발씩 총 4발까지 적재할 수 있어 F-35 전투기와 비슷한 무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F-35 전투기에서 문제점은 내부 깊숙한 동체를 파내지 못하면서 뚱뚱한 동체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 항력이 커진다는 문제를 보라매에서 극복할 수 있으면서 비슷한 무장을 모두 운영할 수 있어 수출 시장에서 추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공기흡입구가 동체 내에서 휘어 들어가며 이 때문에 엔진 블레이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면서 전면에서 강력한 스텔스 값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수-57의 경우에는 S자 덕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엔진 블레이드 절반 이상 정면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레이더 블로커로 공기흡입구를 재설계했지만 RCS 값이 서방제 스텔스 전투기에 비해서 높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라매는 공기흡입구가 S자로 설계되면서 중앙 동체에서 높아지고 엔진으로 향할수록 꺾어지는 형태로 내려가면서 내부 무장창의 깊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해 가장 무겁다고 하는 2000파운드급의 항공폭탄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 대한 재설계에 성공할 경우에 공군에서 보라매 전투기를 개전초 F-35와 함께 투입할 수 있어 한꺼번에 20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가 공격에 나선다면 북한의 주요 표적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하 기지나 갱도 입구 등 핵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가능해 개전초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00파운드급의 대형 폭탄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장거리 표적을 공격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서도 약점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활공 폭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에서도 내부 무장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대공 미사일만 운영해서는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카이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반영해 내부 무장창에 대한 성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연료 탱크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제기의 경우 빠른 개발을 위해서 내부 연료 탱크를 보수적으로 설계했지만
스텔스 전투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연료 탱크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료 탱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량 사업을 통해 최대 20% 이상의 연료를 더 적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외부 파일런을 운영하지 않아도 장거리 침투가 가능할 것입니다. 내부 무장창 공간을 최대치로 확보하면서 폭탄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에 연료 탱크를 내부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항속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고려할 것으로 알려져 보람의 전투기의 전투행동 반경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이가 보람의 전투기 개발 완성이 임박하면서 양산형에서 많은 부분을 개량하고 내부 무장창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 해외에서도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람의 무인기를 통합하는 멈티 1단계를 완성하면서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까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무장 개발과 함께 내부 무장창까지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적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해양 감시 전력을 독립하기 위해서 잠수함 사업을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방 분야에서 협력했던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민들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품 구매를 거부하고 여행과 물품 수입까지 중단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십 년 동안의 핵심이었던 우방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갈수록 캐나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캐나다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의 핵심 사업인 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늦어도 내년 중반에 최종 결정이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4척을 운영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이 심각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현지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가 주목하는 잠수함 모델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이 제외되고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영국에서 창정비 후에 도입한 빅토리아급 4척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입한 지 25년 이상 된 잠수함에서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올해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많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른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개량하는 비용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원하는 시간 내에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서 재래식 잠수함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기술 이전과 빠른 건조 속도를 중점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내년 중반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력 증강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후보로 부상한 스웨덴은 A26형 블랙킹계급 잠수함을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재래식 잠수함으로 1800톤급의 배수량에 대잠전과 정부 수집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AIP 추진 체계와 강력한 셋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비싸다는 점으로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이 지원할 교육 시스템이 부족해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양산에서 스웨덴의 역량이 의심받고 있으며 스웨덴도 독일과 협력해 신형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어 캐나다로 기술 이전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후보는 대한민국으로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제안하고 있으며 스웨덴보다 자국군의 발주량이 많아 꾸준히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점에서 캐나다에서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어 대형 재래식 잠수함이 더 오랜 시간 작전이 가능해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수직 발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비수 무기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AIP 추진 체계와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장시간에서 수중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2,000톤급의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에 맞춘 배수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정부가 중요시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양산까지 적극적이어서 독일의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스웨덴보다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사업에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해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에서 재빠르게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면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캐나다에서도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극 항로에 대한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빙선을 동원해 캐나다가 보유한 바다를 위협하고 있으며 영토보다 수백 배나 넓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을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직도입이 아닌 자체 생산까지 고려해 최소 10여 척을 빠르게 도입하고 지속해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스웨덴이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보다 유력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지만 배수량이 1,800톤급으로 작고 획득 가격은 예상보다 비싸며 기술 이전에서 불리하고 캐나다 현지 양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이 유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호주 사업에서 실패하면서 원팀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과 함께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일본이 사업 초반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건조 인력과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탈퇴한 것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작은 규모를 가진 스웨덴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스페인과 함께 유럽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서 존재감이 작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 잠수함을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과 협력해 부족한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까지 잠수함 사업을 지원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작년부터 본격화한 잠수함 사업이 늦어도 내년 중반쯤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될 것이라는 로드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은 사업이 늦게 진행되면서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목리로 인해 캐나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기존 잠수함이 노후화되어 창정비가 늦어지고 있어 신형 잠수함으로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요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의 경우 잠수함 사업 규모가 작고 사부사만이 자국군이 요구하는 잠수함을 정기적으로 건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동시에 캐나다 사업에 대응할 수 있으며 건조 속도가 빨라 잠수함을 공급하는 데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팀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이러한 사업 방식을 통해 3년 안에 초도함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2026년 사업자를 선정하고 2030년대 초 초도함 배치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이번함부터 매년 한 척씩 건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핵심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스웨덴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는 스웨덴이 제시한 1,800톤급보다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업에 참가했을 초기에도 재래식 잠수함이었지만 내부 거주성 때문에 대형 잠수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스웨덴이 대형 잠수함을 새로 개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이 보유한 조선산업이 조율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해외 수출에 필요한 대규모 기술자 파견과 인력 수급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유럽에서 최강자인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문이 밀려들면서 인력을 풀로 가동하고 있어 캐나다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도 60조 원으로 예상되는 캐나다 사업에서 일찌감치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고 기존 잠수함 창정비 사업도 뒤로 밀리면서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어 빡빡한 개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캐나다가 원하는 무기 체계를 패키지로 제공할 수도 있어 스웨덴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해군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육군에서 필요한 장갑차나 전차, 자주포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연장 로켓 사업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의 패키지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보람의 전투기 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F-35 전투기 도입을 축소하고 다른 대안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를 운영할 경우에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단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입선으로 대한민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잠수함부터 지상무기, 전투함까지 거의 모든 무기 체계를 공급할 수 있으며 총알 배송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점에서도 캐나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느긋했던 캐나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3년 이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내년까지 최종 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보다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도 미 해군이 발주하는 MRO 사업과 함께 캐나다가 본격화하려는 잠수함 사업에 적극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